이번 개념은 구분해야 할 전치사입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게 될 텐데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경우 at과 on과 in의 구분은 중학교 저학년 때는 시험 문제 나오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중2, 중3 고등부에서는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기본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시험 문제 안 내는 거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본입니다. at은 시간 앞에 사용하죠. 7시에, 8시에, 그리고 밤에 at night, 정오에 at noon 이런 식으로 at 사용하는 곳. 그 다음에 건물의 주소 앞에 어떤 지점, 시점이나 지점 앞에 at을 사용하면 되겠고 파티에서라고 할 때 at the party 이렇게 at 사용하면 됩니다. 반면에 on이라고 하는 건 날짜나 요일. 얘는 시간이지만 시간이 24개 모여서 하루, 그 다음에 요일이 되면 날짜나 요일 앞에는 오늘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아침, 점심, 저녁에라고 할 때 in을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특정 요일 아침에, 특정 요일 오후에 라고 할 때는 요일까지 포함되면 그때는 in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on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도로 또는 도로명, 도로 이름, 도로나 도로명 앞에 on을 사용하고 왼쪽에 오른쪽에 뭐뭐 위에 몇 층에라고 할 때 on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in이라고 하는 건 계절, 연도, 월 앞에 in을 씁니다. 시간 앞에 에 쓰고 날짜나 요일 앞에 on을 쓰고 월, 계절, 연도 앞에 in을 쓴다면 크기가 at은 제일 작은 어떤 시점, 지점 on은 하루 정도의 기준 그리고 in은 그것이 모여서 하루가 여러 모여서 달이나 계절이나 연도가 되면 in. 크기를 따지면 제일 작은 거, 중간, 제일 큰 거 이런 느낌이 되겠죠. 굳이 따지자면. 그리고 역시 장소도 국가나 도시 앞에는 이렇게 in을 쓰고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공간 안에 이렇게 할 때는 i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 at과 in과 on이 사용되는 다양한 경우들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아 이런 곳에 사용하는구나 참고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저녁에라고 할 때 in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특정 요일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라고 할 때 특정 요일이 붙으면 in을 쓰는 게 아니라 on으로 바뀐다라는 거. 쌤, 월 앞에 달 앞에 in 쓴다면서요? 맞아 맞는데요. 여기에는 날짜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달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월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날짜까지 있으면 in이 아니라 on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도로가 나와 있어. 그러면 on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 앞에 주소까지 나오면 주소에는 at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다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at 쓸지, on 쓸지, in 쓸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쵸? 자, 문제도 잠깐 볼까요? 그리고 방송을 타는 TV, 라디오, 인터넷에서라고 할 때 대부분 다 on을 사용합니다. 방송을 타는. 이거 시간 앞에니까 s만 되겠고 그 다음에 at noon, at night, 밤에 정오열 할 때 둘 다 s만 되겠죠. 요일 앞에는 on을 쓰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월 앞에는 in을 쓰지만 날짜까지 나오게 되면 이 in을 쓰는 게 아니라 on으로 바뀌죠. 다시 말합니다. 월은 in이지만 날짜까지 나오면 in이 아니라 on으로 바뀐다는 거. 계절이니까 in 쓰면 되겠고요. 계절 앞에는 in 쓰면 되겠고 요 월 앞에는 당연히 in 쓰면 되겠죠. 연도 앞에 in 쓰면 되겠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싹 다 in을 씁니다.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그 정도는 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들 봅시다. 역시나 계속해서 at과 on과 in을 구분해 쓰는 건데 이렇게 특정 요일 저녁이라고 할 때 on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요 내용에서는 in을 사용하지만 특정 요일이 이렇게 나오면 in이 아니라 on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렇게 도로 앞에, 도로명 앞에는 on을 쓰는 게 맞지만 주소까지 나오면 45번지라고 하는 주소까지 나오면 이렇게 at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도로나 도로명 앞에 on을 쓰는데 사실 인터넷을 많이 검색하다 보니까 in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도로나 도로명 앞에 on을 쓰는 게 맞지만 그 도로나 도로명 앞에 in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거니까 답은 두 개 다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on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in도 도로명 앞에 가능하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층에, 2층에, 3층에, 1층에서라고 할 때 층에는 on을 쓰면 되겠고요.
벽에라고 할 때 on을 씁니다. 이렇게 벽에 붙어 있을 때 이 on이라는 게 접촉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란 뜻이 기본이 아니라 뭔가에 붙어 있는 그 의미가 기본이어서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on을 쓴다라는 거. 위에란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왼쪽에라 할 때 on your right, 오른쪽에라고 할 때 on을 쓰면 되겠고 도시 앞에는 in을 쓰면 되겠고 크기와 상관없이 방 안에라고 할 때는 이렇게 in을 쓰면 됩니다. 좀 빠르게 여러분들과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인 거에서요. 이제 두 번째는요. 시험에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비교들이에요. 전치사와 또 다른 전치사가 의미가 비슷해. 그럼 뭘 쓸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이 after 막연하게 그냥 이후에 후에란 뜻이고 in이라는 게 뒤에 시간이 나오면 안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얼마 후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in은 당연히 뭐뭐 안에란 의미지만 in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게 되면 그 시간 안에 의미로 쓰이는 건 10%. in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 안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얼마 후에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90%예요. 그래서 둘의 차이점은 이 after는 그냥 후에, in 다음에 시간은 지금부터 얼마 후에, 지금부터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지금부터 얼마 후에. 그래서 in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앞이나 뒤에 will 나와서 미래 표현으로 쓰는 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후에면 그 시간은 미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among과 between은 뭐뭐 사이인데 among은 셋 이상, between은 기본적으로 둘 사이. 그래서 between A라고 쓰면 A가 2명 정도 되는구나. among A라고 쓰면 A가 3명 이상이겠구나. 이렇게 기본으로 알아두시는데 시험 문제를 보시다 보면 이 among과 between이 2개야 3개 사이야 그런 구분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뭐뭐 사이에 뭐뭐 중에서 이렇게 쓰지 꼭 2개는 between. 그 다음에 3개 이상은 among 이렇게 꼭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을 해야 될 건 between A and B 이건 between만 사용해요. A와 B 사이에 이렇게 표현할 때는 among A and B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between A and B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연결되는 건 among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둘 사이에 셋 사이에 구분을 안 하더라도 A and B는 between A and B밖에 못 쓴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y를 사용하면 관사가 없이 by bus 이렇게 씁니다. 근데 on과 in을 사용하면 반드시 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by는 무관사 교통수단이고 on이나 in으로 표현하면 관사가 들어가서 교통수단을 표현한다는 거. 대부분 on을 사용하고요. 내가 그 교통수단에 들어가서 일어서서 움직이지 못하는 버스는 들어가서 걸어 다니잖아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건 on을 쓰면 되는데 들어가서 일어서서 막 돌아다니는 이게 불가능한 교통수단 car, 자기 집 자가용, 그 다음에 또 택시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지 일어서서 걸어 다니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in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아래쪽에 by랑 until은 한국말로 until은 till과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 둘 다 뭐뭐까지예요. 한글의 의미는 똑같은데 영어에서 담긴 건 by 다음에 시간을 쓰면 그 시간까지 끝내는 거, 한 번 완료를 하는 거, 이게 by 시간을 쓰는 거예요. until이나 till 다음에 시간을 쓰면 그 시간까지 한 번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까지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건 until 시간, till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한 번만 완료하면 돼, by. 그 시간까지 계속 해야 돼, 지속을 해야 돼, 그러면 until. 조금 이따 예문 나옵니다. during과 for는 둘 다 뭐뭐하는 동안 뜻이에요. during은 뒤에 숫자가 없는 기간 동안, for는 뒤에 숫자가 있는 기간 동안 또는 이렇게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숫자가 없더라도 뭐 어가 있다든지 숫자가 없더라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during은 숫자가 없는 기간 동안, for는 뒤에 1, 2, 3, 4 숫자가 있는 기간 동안 한글의 뜻은 동안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from은 뭐뭐로부터예요. 그런데 since A라고 쓰면 A부터 A 이후로 지금까지 의미가 추가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까지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since A라고 쓰면 A부터 A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since A라고 쓰는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그 문장은 have pp, has pp, 현재 완료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죠? 얘는 현재, 과거, 현재 완료 막 다 써요. 그냥 그 시간부터 그냥 이 의미를 사용해서 다 쓰는데 since A라고 쓸 때는 대부분 다 현재 완료하고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얘는 다양하게 쓰지만 그 다음에 on은 붙어있는 거 위에, over는 붙지 않고 그 위에 떨어져 위에란 의미로 over. 예문 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3주 후에 그러면 in이라고 했죠? in 그러면 안에. 너무 고정관념이 꽉 차서 그거밖에 안 떠오를 텐데 in 다음에 시간 나오면 뭐 10%는 그 시간 안에라 쓸 수 있겠지만 90%는 지금부터 이 시간 후에, 지금부터 3주 후에 이렇게 쓰는구나 in이.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after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라는 의미는 없다라는 거. 그냥 점심 후에, 그 다음에 어제 7시 이후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주로 미래랑 잘 쓰이며 지금부터 얼마 후에는 in을 쓴다라는 거. 그녀는 3시 이후에 들어왔어. 그래서 이렇게 과거로 썼다는 것도 힌트고 그냥 막연하게 후에는 after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는 between밖에 못 쓴다고 했고요. 관사가 없으니까 by bus가 되겠죠. 관사가 있으니까 on the bus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관사가 있지만 택시하고 car, 자동차는 내가 일어서서 움직이기 힘든 뭐 이렇게 허리 굽혀서 이렇게 살짝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in을 사용해서 이렇게 in the taxi, in the car, in을 쓰면 됩니다. on을 쓰는 게 많겠죠. 자, 그 다음에 걸어서는 이 on foot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게 언어라는 게 말대로 말이잖아요. 꼭 누가 이렇게 쓰라고 해서 그렇게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꼭 재미있게 다르게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on foot이 기본인데 걸어서 이게 by foot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은 on foot이야, 걸어서. 그런데 by foot이라고 써도 걸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답이 두 가지입니다. 얘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비행기는 7시까지 도착할 거래요. 그러면 7시까지 도착을 한 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5시 도착, 6시 도착, 7시 도착 아니잖아요. 7시까지 한 번만 도착 완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7시까지. 그게 뭐 6시 50분이 되었던 6시 47분이 되었던 7시 정각이 되었던 어쨌든 7시까지가 마감이고 그 시간까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한 번만 완료하면 되는 게 이 바이 시간이에요. 바이 시간. 그런데 그녀가 여기서 기다릴 건데 7시까지 기다릴 거래. 그러면 7시까지 한 번만 기다리면 됩니까? 지금 5시네. 한 번 기다렸어. 5시 10분이나 가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7시까지 기다리는 걸 계속 지속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until 또는 till 7 이런 식으로 until till 시간이 나온다라는 거. 둘 다 뭐뭐까지지만 이 시간까지 한 번만 완료하면 되는 거 by. 이 시간까지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건 until이나 till을 쓰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until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 숫자가 나오는 거일 때는 for 숫자가 있는 기간, 시간, 동안. 하지만 숫자가 없이 여름 방학 동안 뒤에 during 뒤쪽에 summer vacation 숫자 1, 2, 3, 4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during 뭐뭐 동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후로 친구였어. 현재 완료잖아요. 그리고 since 과거 시점으로 써요. since 다음에 A가 과거 시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과거 시점, 과거 시제가 나오면 그 과거 이후로 since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현재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from childhood라고 하는 from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건 이 from 다음에 childhood는 그냥 어릴 때부터 끝. 지금까지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어린 시절부터 끝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from 다음에 childhood 이 앞쪽에 현재, 과거, 현재 완료 다 씁니다. 됐죠? 그런데 since는 뒤에 과거 시점을 사용해서 since 과거 시점 이 표현은 하나밖에 못 써요. 현재 완료. 그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으로 since는 뒤에 과거 시점을 쓰고 이런 표현은 무조건 현재 완료로만 쓴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다리가 이 다리라는 게 강과 붙어 있지는 않겠죠. 위험하잖아요. 홍수가 나서 붙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이 불어서 기본적으로 물 위에다가 다리를 짓는 거니까 강 위에 떨어져서 오버를 쓰는 게 일반적인 거고 막 특수한 경우 갖다 드리지 마시고 일반적인 경우만 생각합시다. 그 다음 책상 위에 책이 물론 마법을 써가지고 책상 위에 책이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닐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책상에 책이 붙어 있을 테니까 on the desk. without은 뭐뭐 없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within은 뭐뭐 이내에 reach라고 하는 건 내 손 닿는 거리가 reach잖아요. 도착하다 동사도 또 있지만 명사일 때 손이 닿는 거리, 가까운 거리. 그래서 난 네가 너 없이는 못 살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내 가까이에 있을 필요는 없어. 늘 내 주위에 늘 내 가까이에 있을 필요는 없어.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손 닿는 거리 안에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 안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 뭐뭐 안에 within.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전치사와 전치사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한 구분이에요. 뜻이 같은데 얘는 전치사고 얘는 접속사야. 자, 그러면 무엇을 쓸 건가? 그러면 뒤에 보면 전치사는 목적으로 명사를 쓰는 거잖아요. 전치사 바로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는 명사나 대명사를 쓰면 되는 거고 접속사는 바로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전치사는 뒤에 주어 동사를 못 써요. 전치사는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목적어는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어지 주어 동사가 목적어 될 수는 없어요.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 거고 둘 다 뭐뭐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 했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이 안 좋아 이런 뜻인데 뒤에 보니까 lie 거짓말 이렇게 명사만 있는 거니까 because of 쓰면 되겠죠. 뒤에 똑같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네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because를 쓰면 되는 거고요. 아, because랑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뜻이 같은데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인가 보구나. 맞습니다.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나 대명사,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똑같습니다. despite 그 다음에 둘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 despite은 세 글자로 요걸 쓸게요. in spite of 이렇게 요걸 세 글자를 한 글자로 despite이라고 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치사예요. 얘는 접속사고요. 따라서 뒤에 명사만 있는 거니까 전치사를 쓰면 죠.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걔가 거짓말 하든 말든 간에 난 걔가 너무 좋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접속사를 써야 되죠. 그래서 do를 써야 돼요. 뒤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뜻이 같아도 얘는 전치사, 명사만 나왔죠. 얘는 뒤에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 그 다음에 for는 뒤에 숫자가 나오는 동안, while은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 while은 뒤에 주어 동사 동안. 그래서 보니까 3시간 동안 주어 동사가 아닌, 이거 동그라미 치면 어떡해? 3시간 동안 주어 동사가 아닌 거니까 for를 쓰면 되겠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while 쓰면 됩니다. 근데 분사 구문할 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의 ing니까 어제 동사 원형 be에다 ing, being. 그 다음에 listening 이렇게 되잖아요. 분사 구문 바꿀 때 분사 구문에서 being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또 being을 생략해.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 생략하지 않고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써줬어. 자, 그러면 이 ing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ing. 그래서 분사 구문의 ing거든요. 그래서 답이 while이에요. 선생님, 얘를 전치사라고 보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목적어라고 하는 건 명사를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뒤에 목적어에 ing를 쓰고 이걸 동명사라고 판단하면 동명사라는 것도 명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for 다음에 목적어로 동명사 ing도 가능한 거니까 답이 for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그런데요, 그렇게는 안 써요. for가 뭐뭐 하는 동안일 때 뒤에 동명사를 사용해서 ing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for를. 이 뭐하는 동안의 의미일 때는 그렇게는 안 쓰는 거니까 뭐뭐 하는 동안의 의미일 때 ing가 있으면 이 앞에 접속사 while을 쓴 분사 구문의 ing로 판단하고 요렇게 while listening 라디오를 듣는 동안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뒤에 똑같이 모양 똑같잖아요. after. 심지어 얘는 모양까지 똑같아. 얘는 모양이 다른데
그래서 모양이 똑같아도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접수가 되겠고, 저녁을 먹은 후에 둘 다 뜻이 같아도 얘는 명사밖에 없는 거니까 after를 전치사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 전치사는 뒤에 명사 또는 대명사 목적어가 나오는 거고, 접수한 뒤에 주어 동사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되겠네요. 차, 이게 이 녀석이 다음 시간인데요. 얘 장난이 아니에요. 이 300개 이거 다음 시간 할 건데, 이건 뭐 다음 시간에 걱정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전치사와 전치사, 전치사와 접속사 각각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